정부가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했습니다. 제주도가 최종 허가 절차에 들어갔지만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상절리대로 이름난 중문 관광단지 해변에 대규모 호텔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안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 비전 계획에 해안 지역 그린벨트와 중산간 개발 허가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난방도 하지 못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독거 노인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제주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이 앞으로 2년 동안 7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병원을 건립합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 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출 예정입니다.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이 매우 소규모인 점, 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제주도라는 위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이자 처음으로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건축과 인력 채용 등 개설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료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심의를 거치고 개설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병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제주뿐만 아니라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이 같은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고 외국 의료진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고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의료 상업화가 도입되는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앞으로 논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주상절리대가 있는 서귀포시 중문 해안에 들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부영 호텔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안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지만 경관 훼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주상절리대와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 부영호텔과 컨벤션센터 동쪽으로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 4개 동을 더 짓는 부영호텔 단지 사업이 제주도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호텔이 들어서게 될 사업 부지입니다. 호텔 4개 동이 이곳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1km 거리로 들어서게 되면 바다 조망과 한라산 조망을 중간에 가로막게 돼 경관 사유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부영호텔은 건물 4개를 6개로 나눠 간격을 더 넓히고 바닷가 쪽 정원을 개방한다는 보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진입로 교차로를 더 넓히고 건축물 색깔은 자문받아 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공간은 개인 사유 거지만 주민들이라든가 관객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35m인 건축물 높이나 객실 수는 그대로인데다 해안 전체가 사유시설로 바뀌어 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역에 있는 경관자원이라든가 환경에 전혀 안 어울리는 건물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영에 어떤 종속돼 있는 그런 종류의 형태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영호텔은 다음 달 건축 허가를 받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해안과 중산간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 행위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제주 미래비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해안변 그린벨트와 중산간 개발 허가제, 생태 총량가치 보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를 위해 소형 궤도 차량 등 신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제주 미래 비전을 확정한 뒤 관련 조례와 법정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복합환승센터 기본 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용자 편의와 대중교통 활용도 면에서 공항 내 렌터카 주차장 부지나 공항 서남쪽 부지, 공항 남쪽의 공영 주차장 부지 등 3곳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입지를 선정한 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인데 이 독거노인들의 힘겨운 겨울나기를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홀로 지내는 80살 김영순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집안 방바닥은 한낮인데도 얼음장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걱정에 전기장판은 대부분 끄고 지냅니다. 설치된 기름 보일러도 가동 안 한 지 오래. 아이고 그냥 달달달달 저거 꼽아둔 어떤 좀 추운 중국이건 이거 꼽아두고 일어났다 넣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지원받는 기초연금과 생활비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빠듯한 살림에 병원을 다니는 노인도 많다 보니 난방비를 쓸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8만 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지만 노인들은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 그런 거를 좀 기름을 넣어서 내가 다 거시가면서 써야 되는데 좀 돈 나오는 것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거시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제주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은 모두 4,400명. 추운 겨울 외롭고 매서운 추위 속에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조금 풀렸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당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추위가 누그러진 데다 대기의 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은 더 오르겠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춥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로 출발해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라산의 기온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여전히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모레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크리스마스 날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토석 채취 사업 예정 부지에서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제주 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곳에서 제주 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했고 또 다른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다음 주에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 총경이 근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상습적으로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A 총경을 서울 본청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A씨가 고위 간부인 만큼 이같이 결정했고 비위 혐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부하 직원 3명은 제주에 감찰팀을 내려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비위 혐의를 진정한 부하 직원들이 인사발령을 요청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제주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토론은 갈등적이고 논쟁적인 주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 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제주대 박사과정의 진명지 씨는 최근 1년 동안 방송된 제주 지역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가운데 갈등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는 9.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주제는 3차 산업과 공공정책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016학년도 일반 고등학교 고입 선발 시험이 오늘 도내 18개 시험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도내 중학교 3학년 5,800여 명 가운데 11명이 결시했고 제주시 평준화고에서는 126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